코스맥스 MBT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885억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적자 기록하고 있어서 퍼는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가 뭔 회사냐면 그 건강기능식품 OEM, ODM 업체인데 여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 거예요. 이 회사가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해외 배출 비중 약 60%고 주요 경쟁사 노바렉스하고 콜바 B&H가 해외 매출 비중이 각각 13%, 33%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옛날부터 그 해외 쪽에서 영업을 해가지고 글로벌 레퍼런스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뭐 중국이나 여러 개발도상국 그런 글로벌 수요 대응에서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미국 법인에서 큰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가 작년 10월부터 구조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구조 조정하고 이제 좀 매출만 좀 올라가서 잘 해주면 이제 최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제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그 건강기능식품하고 건강지향식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데인데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 건강기능식품은 좀 그 식약처에서 이렇게 허가받고 좀 깐깐하게 심사받고 이제 나오는 반면 건강지향식품은 건강기능식품보다 좀 더 살짝 아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좀 더 건강기능식품이 좀 진입장벽이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매출 비중은 건강기능식품이 36%, 건강지향식품이 62%입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은 60%, 국내 매출 비중은 40%고요. 해외 매출 중에 70%가 중국과 관련한 매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기능식품 OEM, ODM, 그리고 OBM도 하는 건데 OBM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우선 다양한 제형의 건기식을 생산할 수 있어요. 건기식도 그 제형이 엄청 많은데 뭐 젤리도 있고 분말도 있고 액상도 있고 유산균도 있는데 여기가 거의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OEM, ODM은 뭐냐면 이렇게 뭐 이렇게 유통업체나 그런 데서 의뢰를 받고 뭐 걔네 상표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고, OBM은 뭐냐면 브랜드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같이 개발해서 토탈 솔루션을 이렇게 회사 고객사한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ODM에서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의 고객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랑하는가 등을 살펴봤는데 여기가 해외 고객사가 굉장히 많아요. 해외에는 뭐 아메이도 있고 중국 회사 굉장히 많고 여기 뭐 이것도 스위스 업체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고객사도 이마트, 롯데마트, 유통업체 많고요. 메일유업, 뭐 대웅 이렇게 뭐 제약사나 엄청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32개국에 300여 개의 고객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은 특히 선진국 생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걸 노리고 한국하고 미국, 호주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호주산 건강기능식품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건데 이렇게 고객사한테 오더 받을 때 너네 이거 호주에서 만든 거 가져갈래? 미국에서 만든 거 가져갈래? 골라하고 이렇게 선택지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호주산에 대한 청정 이미지, 신뢰도가 높아서 호주산 건강기능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호주법인 매출 대부분은 중국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21년 시장 규모는 5조 583억이고 20년 대비 21.1% 증가했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크게 증가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매년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영향도 있고 생활습관병의 증가로 시기로 이렇게 1차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것 때문에 성장하고 있고 이제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로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도 시장 성장에 이렇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22년부터 여기 이렇게 미국 시장조사 전문기관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22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8.9%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미 시장이 전체 세계에서 제일 1등이고 그 다음이 중국, 그 다음 서유럽, 뭐 기타 아시아 이렇게 있는데 이미 선진국들은 거의 좀 이제 뭐
성장을 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들에 대비해서 성장률이 낮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한창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중국이나 라틴 아메리카, 인도 이런 데를 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경쟁사 대비 어떤 우위를 가지고 있냐? 여기는 그 선제적인 해외 투자를 했어요. 옛날부터 이쪽에 공기식 시장에 들어오면서부터 노린 게 우리는 해외를 딱 노리자. 그래서 15년도에 상장하자마자 15년 1년 단위로 미국에 공장 2개 짓고 호주에 공장 하나 짓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증설을 막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창 글로벌 물량이 늘어나서 경쟁 업체들은 이제 막 부랴부랴 증설하고 있는데 얘는 이미 증설을 다 마쳐서 이제 그 글로벌 레퍼런스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공장을 많이 지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바렉스하고 콜마 BNH는 이렇게 신공장 짓고 얘는 노바렉스는 유상증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이 캐펙스 부담이 적다. 그리고 투자 시작 단계 간에 회수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경쟁업체 대비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경영진을 살펴보면 여기 코스맥스 BTI가 38% 지분을 들고 있는데 코스맥스 BTI가 뭐냐면 그 코스맥스 아시죠? 그 화장품 만드는 그 회사 거기하고 여기 지금 코스맥스 MBT 지주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 코스맥스 그 회장님 장남이 여기 코스맥스 맡고 있고 차남이 이렇게 건기식 쪽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좀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 그런 이슈가 자꾸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뭐 그냥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소음이 자꾸 발생해서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가 3개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해외 실적 턴어라운드예요. 여기는 그 대한민국, 미국, 호주에 공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꾸준히 이제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호주도 이제 한 작년 상반기쯤부터 그 BEP 달성해서 올해 23년도부터는 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장 증설을 너무 많이 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미국이 그 BEP가 한 공장 가동률 50%인데 한 40%까지 올렸다 해요. 근데 아직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참다 못해 작년 10월에 2개 공장을 한 개로 통폐합하고 설비를 이전해서 고정비 축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도 미국은 적자가 계속될 것 같은데 한 24년쯤부터는 이제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영업이익인데 여기가 22년 포워드로 볼게요. 별도가 307억이에요. 별도 307억을 벌었는데 미국에서 240억을 깎아먹었어요. 호주도 이제 한 이렇게 마이너스 20억 했다가 내년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할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 조금만 적자를 줄여주면 이제 여기도 이렇게 하면서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미국 그 실적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실적을 개선시키려면 대량으로 안정적인 오더를 주는 고객사 확보가 필요한데 21년도에는 이 닥터켈리안이라는 데가 그나마 좀 대량 오더를 주는 고객사였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고객사를 확보했는지 회사 측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투자 포인트는 개별 인정형 원료 추가 획득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우선 이 회사는 5개의 개별 인정형 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개별 인정 원료가 뭐냐면 이거를 연구 개발해서 이거를 딱 식약처 같은 데 허가를 받으면 6년 동안 이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많을수록 그 매출이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 노바렉스가 그 여기 같은 피어 대비해서 한 30몇 개로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한창 많이 이렇게 늘어날 때 매출도 같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꼭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돈이 되는 개별 인정형 원료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코스맥스 MBT는 그 작년에만 이제 2개, 이게 하나 받기도 힘들거든요. 2개 등록해서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렇게 등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자료인데 이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2개가 22년도에 받은 그거예요.
아직 6개 정도가 남았죠. 이것만 다 해도 좀 이제 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이 6개도 그 회사 측에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 세 번째는 정책 완화에 따른 시장 성장. 이거 정부가 그 뭐 100대 과제 중 이렇게 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규제를 좀 풀어줬어요. 어떤 거냐 정리를 해보면 먼저 맞춤형 건기식,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이렇게 소분해서 할 수 있게끔 법을 좀 풀어주기로 했고 24년도부터. 그리고 융복합 건기식, 건강기능식품하고 일반 음료나 주스 이런 같이 섞어 먹을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풀어주고, 건기식 판매 자유화, 뭐 유통 채널 그냥 어디서든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판매 채널 확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포인트는 하나인데 여기가 부채비율이 진짜 높아요. 옛날에 선거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18년도에 부채비율이 한 200% 됐다가 19년도 300%, 400%, 431%, 22년도에는 한 500%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자 발생 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그 유동성 리스크가 있어서 투자할 때 유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밸류에이션을 해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플렛을 제가 구한 거예요, 나름. 그래서 노플렛은 50.4억이 나왔고, 그 투자자본 IC 이렇게 구해서 근데 2,614억. 근데 ROIC도 구했더니 1.9%가 나오고, 멀티플을 이렇게 배분을 해봤는데 멀티플이 뭐 마이너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잘못됐다 싶어서 이거 좀 더 제가 공부해가지고 좀 더 보완해서 다음 기업 분석 때는 좀 더 완성된 그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